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뭐 삼전 2% 빠지고 하이닉스가 거의 5% 가까이 빠진 거 대비하면 오히려 시장이 이제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뭐 양봉 마감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나 화학, 뭐 LNF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코스닥 종목들만 좀 강하다가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까지 LG 화학, 뭐요, 삼성 SDI,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까지 전부 다 좀 강하면서 오늘은 거의 뭐 진짜 2차 전지의 날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하루였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LG 화학이 요렇게 보시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이제 수렴의 끝에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변곡점 구간에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수렴에 대해서 정말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항상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공부하면은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 수렴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변곡점이 왔을 때에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일치하는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서 강한 힘을 가했을 때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리를 이런 어떤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딱 이루어진 상태,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뭐 매도자가 하방으로 밀어버리면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고요. 매수자가 상방으로 힘을 내면 변동성이 위쪽으로 극대화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변곡점 자리에서 일단 고개를 들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지금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6월 8일날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곧,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기간으로 잡으면 8월 뭐 초중순 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면 혹시, 모멘텀 이제 재료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뭐 2차 전지주들은 뭐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요때쯤에 항상 2차 전지 탑픽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저는 참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이 올랐고, 그런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가면 화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도 한 요 정도쯤인가 언급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뒤따라가는 모습. 오늘은 뭐 대장 역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LNF 꾸준히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F 관련주로 세로닉스라는 종목이 오늘 아쉽게 상한가를 가지는 좀 못했는데요. 일단은 요렇게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또다시 한번 양봉 마감하는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 뭐 눌림 매매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단타 눌림 매매 하실 분들은 뭐 신소재나 화학, 뭐 LNF는 좀 그렇고요. 뭐 세로닉스 같은 종목들 좀 좋은 눌림이 오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뭐 다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전부 다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테마성으로 한번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시세를 냈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였던 CIS도 이렇게 보시면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이 변곡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뭐 2차전지 섹터가 좋으니까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좀 이렇게 양봉 하나를 세워주는 모습, 121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눌림목 자리가 나오면 이런 구간들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한 거는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훈풍이 강하게 불어왔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한번 싹 수급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또 테마로 혹시 바람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전고체 배터리나 또 뭐 생각나는 부분이 뭐 폐배터리, 최근에 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고,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뭐 파워로직스나 뭐 영화테크는 한번, 얘는 폐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올랐었던 것 같은데, 명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주가 위치는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기는 해요. 얘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나마 뭐 파워로직스 정도가 한번 뭐 슈팅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차트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폐배터리 쪽은 뭔가 좀 뉴스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일단 IT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안 좋죠. 삼성전자랑 이제 뭐 하이닉스가 뭐 여기서 더 밀 공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뭐 대형주를 거래를 참 안 해요. 거의 손도 대질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낙폭이 너무 크고 10만원이라는 어떤 라운드 피겨 값에도 있어서 공략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좀 했다가, 역시나 대형주는 좀 손이 가지 않는다. 이거 잘 잡아서 먹어봐야 솔직히 뭐 한 3, 4%, 5% 먹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 안 나오고 물려버리면 또 며칠 고생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의 기회로 삼았을 때,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잘 산 거였다, 이런 기회들을 좀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혹시라도 뭐 9만원에서 한 95,000원 요 정도 가격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때는 저도 한번 매수 가담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까 싶기는 한데요. 아니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바로 뭐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 도지 정도 요렇게 나오면 뭐 종가 베팅을 한번 해서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나오는 뭐 3, 4%라도 노려보는 전략도 지금으로선 나쁘지 않고요. 아무튼 하이닉스 좀 보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반등, 삼성전자도 이제 241선에 좀 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뭐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나 반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항상 보고 있는 게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저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요 세 종목을 반도체 중에 가장 제가 뭐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2달, 3달 전이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렸던 3톱인데, 보시면 오늘 얘네는 다 양봉이죠. 오늘 반도체 쪽에서 양봉 그린 게 몇 개 없어요. 다 이렇게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얘네들은 좀 양호하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반도체 쪽도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같이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더 오른다는 것은 조금 오바스럽죠. 그러면은 또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 따라 붙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반도체나 다른 섹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하고, 그래서 반등 나오면 팔고, 그러다 2차 전지 또 눌림 주면은 눌림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박자 맞춰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2차 전지가 뭐 하루 이틀 정도 혹시 더 뭐 강한다고 치더라도 어찌됐건 눌림은 무조건 줄 겁니다. 조정은 줄 거니까. 그럼 섹터 순환매가 지금 뭐 IT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건 이렇게 세 개거든요. 자동차, 테마를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뭐 2차 전지에서 조정이 좀 나오면 IT 반도체에서 이제 어떤 그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자동차 쪽으로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오늘 약간의 신호탄을 기아차 의 어떤 이런 상승으로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애들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기간 조정만 이렇게 뺍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가는 거거든요. 현대위아도 기아랑 현대위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옛날 제가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고 언급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제 요 뉴스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시장 잡아라, 한번 요렇게 이제 현대자동차랑 뭐 이렇게 팀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시장이 1300조짜리다. 뭐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모트렉스도 제가 한번 언제쯤이었죠? 모트렉스도 한 이때쯤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끝내고 요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수렴을 끝내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항상 이런 어떤 수렴을 끝내는 구간에서는 거의 기준이 121선이랑 241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평선 너무 이쁘게 이렇게 다 잘 모아놨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야 이제 가겠구나 하다가 두 번 밀고 오늘 땡겨요.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을 때는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렇게 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이 좀 안 좋고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그 장세가 좀 지저분할 때는 꼭 자리 만들어 놓고 한번 밀고 그 다음에 땡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엄청 예쁘게 차트 만들어 놓고 개인들 따라 붙으면 여기서 그냥 뭐 뚝배기 까버리고, 이런 패턴들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요즘은 오히려 누가 봐도 너무 차트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야 되는, 한 템포 좀 두 템포 기다렸다가 매수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 사실은 장세가 좀 어려운 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모트렉스 좋죠. 그리고 같이 봐야 될 게, 그나마 좀 자율주행 쪽에서 여러가지 제가 관종들 다 둘러봤는데 모트렉스가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21선 이평선 이렇게 딱 모아놓고 4750원 여기 라인 뚫어내면은 시세가 한번 날 것도 같은. 그 다음에 어제인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명신산업도 나쁘지 않죠. 얘도 다 같은 자리입니다. 이평선 모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얘도 뭐 한번 밀고 가려나? 바로 가려나요? 요렇게 뽑아주면 뭐 거의 차트의 모습은 거의 뭐 비슷한 모습들이죠. 명신산업까지 해서 자동차 섹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아랑 현대위아, 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율주행차 쪽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관심 종목 드렸던, 그러니까 그 자리로 드렸던 두 종목이 오늘 다 상승이 있었죠. 유니드랑 뭐 오늘 아까 뭐였더라? 뭐 맥스트,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둘 다 좋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조회수가 떨어지거나 뭐 좋아요 수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도 더 이상 이제 방송을 이어갈 원동력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시청자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좋아요를 누르세요. 딱 비율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요를 안 누르고 있다. 이거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줄어들면 저도 뭐, 더 이상 방송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니까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기분 좋게 방송하는 거니까, 빼놓지 않고, 매일 좀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또 수익도 드리잖아요. 근데 안 누를 이유가 있을까요? 안 눌러주실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유니들을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날 좋은 눌림목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저희 리딩방도 이날 이제 사가지고 다음날 반등 때 수익을 잘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도 또 언급을 드렸어요.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요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매수를 좀 못했습니다. 아쉽죠. 왜냐면 저는 딱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일성건설을 차트까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자리랑 거의 뭐 흡사한 패턴이다.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림목 자리 짓고, 반등 나오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저희 리딩방도 이때 당시에 이날 매수해가지고 이날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하루 딱 기다렸거든요. 하루 이렇게 봉 되면은 비중을 꽤나 한번 실어보려고 생각을 할 만큼 좋은 자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1선 안 기다리고 오늘 바로 좀 일단 상승이 나와버리더라고요. 13%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얘는 뭐 아마 이제 이 자리 여기 이 고점을 뭐 뚫어주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돌파해 줄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자리들은 확률이 반반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맥스트도 정확히 제가 요렇게 상승, 하락, 그리고 돌파, 그리고 눌림목 자리가 왔죠. 딱 이 자리, 딱 여기서 뭐 7만 1,500원, 2,000원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오늘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양봉을 뽑았는데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리딩방도 이제 수익권에서 홀딩 중인데 내일 오전 흐름을 좀 보고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가에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시간에서 당연히 이 종가 갭 뜬 부분을 매꾸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마감하겠죠. 그러면은 내일 이제 시가 개파락 시작했다가 바로 뭐 땡길 수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질질 끌다가 땡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일 하루 정도는 아예 이렇게 또 음봉 마감할 수도 있고 도지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땡길 수도 있는데 결국 얘도 뭐 한 9만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가 이루어질런지 그 부분 저도 내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방송 보시고 오늘 접근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맥스트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일단은 제가 이노뎁이랑 맥스트 정도 요 정도 말고는 지금 메타버스에서 뭔가 그렇게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다 그냥 시세 내고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 뭐 덱스터 뭐 요 정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냥 횡보 중이고 옵티시스도 얘가 여기서 무너질지 이렇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옵티시스 계속 보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양봉 한 이틀 정도만 돌려놓는다라고 하면 다시 뽑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요거는 조금 안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메타버스 애들이 좀 가려면 전체적 맥스트 혼자 뭐 막 끌어당기긴 힘들 거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와줘야 될 텐데, 오늘 저는 이노 대비 좀 땡겨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노 대비 땡겨주는 모습도 못 보였고, 일단은 좀 메타버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스트는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제 뭐 이제 장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장 중에는 어제 이제 확진자를 넘어설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장 마감하고 급격하게 이제 좀 꺾이면서, 그러니까 엊그제보다 확진자 수가 이제 줄었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시간에서는 반응이 괜찮았는데, 확진자가 엊그제보다 줄어버리니까 개파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GH 신소재랑 휴마시스랑 인성정보, 저는 딱 요렇게 세 종목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던 건 이렇게 세 종목이고, GH 신소재도 수익을 한번 저희가 냈죠. 수익을 한번 여기서 내고, 어제 장중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만약에 어제 엊그제보다 늘어난 상태로 끝났으면 얘네들 분명히 요 정도는 그래도 갭 떴을 거예요. 휴마시스도 어제 시간에서 한 6% 떠서 시작했는데, 확진자가 주니까 그렇게 뭐 갭이 많이 뜨지 않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GH 신소재도 그런 어떤 갭을 저도 바랬는데, 확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갭하락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GH 신소재가 갭하락이 안 나오고 갭이 살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품 기대를 안고 홀딩을 하면 안 되고 바로 그냥 매도 쳐야 되는 거죠. 땡큐 하면서, 갭하락 맞을 줄 알았는데 갭하락을 안 맞았기 때문에 땡큐 하고, 그러니까 뭐 진짜 햄버거밥 짜장면값 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좀 인성 정보를 저는 봤는데, 최근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왜 좋냐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 보면 확진자 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유일하게 안 보였던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확진자 수의 증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테마여서 저도 인성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리딩방에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자리죠. 매수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 매매로만 그냥 뭐 이렇게 좀 매매를 해서 익절하고 나왔는데, 인성정보도 어제 이제 말씀드린 구간이에요. 여기 3,200원 여기를 이제 뚫어놓고, 종가 이제 너무 많이 뜨니까 시간에 개팔하면서 밀었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돼가지고 다시 재돌파하면서 종가 마감, 그러면서 비트컴퓨터가 시간에 먼저 상 가고, 지금 인성정보도 시간에 해서 좋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코로나 관련주도 이대로 그럼 죽냐? 일단 저는 약간 뜸들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뭐 휴마시스도 여기서 가격 계속 잡아주면서 버텼죠. 기다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릴 건데, 어찌됐건 세게 들어 올리려면 확진자 수 확 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날도 갭 띄우고 살짝 죽고, 오늘도 갭 띄우고 살짝 죽었는데 결국은 뭐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라이브 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장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도 이대로 가면 이제 뭐 어제보다는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뭐 내일 원격 의료 관련주들 빼면은 힘을 그렇게 뭐 많이는 못 쓸 것이고, 그러다가 또 뭐 갑자기 또 확 늘어나면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확진자 증감 추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 어디 갔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죠. 여기서 이 위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시총이 뭐 이때만 17조, 지금 20조 넘지만 어찌됐건 20조 육박하는 애가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거면 눌림 이런 거 나와도 공략해보죠. 고가권에서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3, 40% 앞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한가 나온 애를 시총 20조짜리가 여기서 상한가 나왔는데 2위로 공략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얘는 한 요정도 음봉 하나 정도만 딱 더 떨어지면 한 1차 매수 한번 해보고 혹시 더 밀리면은 요정도 11선 구간에서 2차 매수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략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저도 개인 매매로는 이제 오늘 장중에 들어가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거는 뭐 이제 1, 2% 뛰기 이제 단타라서 크게 이제 뭐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뭐 이런 어떤 상한가 나오고 눌림목 나올 때 뭐 제가 뭐 1, 2% 뛰기 할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한 5에서 10% 정도는 반등이 나올 구간들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뭐 1, 2%, 2, 3% 오를 거 가지고 뭐 방송에서 제가 그걸 다룬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한 좀 먹을 구간을 주려면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된다. 요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면은 먹을 구간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이제 봐야 될 국내 백신 임상 중인 종목들 중에 이제 셀리드, 유바, 진원생명과학 요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제넥시는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좀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포텐셜이 가장 지금 낮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올라오면 봐야지 미리 보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일단 뭐 진원생명과학도 차트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면 좋겠지만 밀려버리면 답도 없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얘도 차라리 올라오면은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셀리드랑 유바가 이렇게 이제 뽑아줬기 때문에 눌림목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 눌렸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것도 나가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돌려 나가려고 하는 이 매수 맥점을 좀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랑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갈 것 같잖아요. 갈 것 같죠. 이렇게 한번 칠 것 같죠. 근데 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이런 구간에서 사면 뭐 1, 2% 싸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물리면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 2%, 2, 3%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얘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밀리면은 안 돼요.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된다. 그러면서 한 45,000으로 올라탄다. 이러면 한번 접근해 볼만 하죠. 접근했다가 꺾이면 바로 좀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오늘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백신 무력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델타까진 괜찮은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람다 이야기가 또 뉴스를 봐보면 뭐 치명률이 10% 뭐 육박한다는 소리도 있고 점점 어찌됐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점점 변이를 일으키면서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백신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랑 공존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런 와중에 봤던 뉴스가 요거였거든요. WHO에서 코로나 치료제 후보 3개를 검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받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부지런해야 돈 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보통 뭐 그냥
제목 정도 보고 넘기시죠. 근데 저는 이거 다 찾아봐요. 알테수네이트, 이메티닙, 인플릭시맵 이렇게 세 개가 거론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다 찾아보는 건데 못 찾겠더라고요. 관련주를 뭐 형성이 된 적도 없고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뭐 내가 뭐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료 매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넘겼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신풍제약이 반등이 세게 나오길래 진짜 보면서 제가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알테수네이트 맞나요? 네, 맞네요. 알테수네이트가 이제 신풍제약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잖아요. 피라맥스. 피라맥스의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죠. 한 20%. 오,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공부해서 찾았으면 뭐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긴 했지만 근데 솔직한 말로 못 먹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어떤 주식은 진짜 뭐 이렇게 영특하고 번뜩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주식은 엉덩이가 무겁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잘해요. 그리고 성실하고 뭐 특별상, 우수상보다는 개근상을 수상한 적이 많으신 분들이 주식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치료제 쪽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에 관심 갖고 볼만한 게 왜 이렇게 안 쳐지나. 셀트리온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서 요렇게 바로 갈까요? 근데 또 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가면 못 잡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눌림목 나오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앞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 쪽도 참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어느 가격대에 패턴을 만들면은 공략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가면 일단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매수 자리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